일상생활 속 방사능.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한번 터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위험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태적 변화와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무섭습니다. 그런 방사능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 기준치 3배 이상 추가된 지금 측정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1 마이크로 시볼트까지 측정값이 올라갔습니다. 아하. 침묵의 가해자. 오늘은 우리 주변의 방사능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방사능 검사 기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방사능을 검사해주고 진단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방사능 검사, 제거, 제염, 방사능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방사능 위험성을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성병관 전문가와 함께 방사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실내 빌딩 아파트 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벽지입니다. 벽지가요? 예, 그는 현장에서 회수한 벽지, 타일 등 실제 방사능이 검출된 건축 자재를 보여줬는데요. 저기서 왜 방사능? 모두 농도가 짙은 방사능을 내뿜는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킬 수도 예? 있고요. 알 수 없는 희귀 질병, 난치병에 등에 걸릴 수 있고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없어도 암발병이 생겨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능에 노출되면 DNA 손상, 암 발병 등 신체에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방사능은 자연 환경에 어느 정도는 존재하면서 우리는 늘 방사능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방사능 실태는 어떤지 기계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로 이게 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다. 다행히 방사능 측정 기준치는 0.3 마이크로 시버트 이하로 측정이 됐는데요. 네. 일거리는 다행히. 들은 네네. 어떻게든 아주 미미하게라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실적 위험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하지만 방사능 물질이 미미하게도 좀 있다는 거죠. 있긴 있군요. 국내 평균 방사능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람마다 그 차이가 다르지만 암 발병률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건설 자재들인 거잖아요. 참 걱정이 되네요. 폐자재들. 예, 이번에는 방치된 건설 현장의 자재들은 방사능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키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와, 여기는 소리가 나네요. 기준치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방사능 오염 배합물로서 만들어진 철강인 거죠. 철근이. 안 쌓여야 될 저 인공 방사능을 쪼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실내 공간에 건설 자재로 있다면. 선생님 여기 이런 자재가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기준치 초과한 수치가 지금 다른 건축 자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거 같은 게 내장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건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위험할 수 있네요. 예, 이게 어떻게 활용되어지냐에 따라 예. 굉장히 위험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건축 자재들로 집을 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당하고 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실내 방사능 검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과연 실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평상시에 방사능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아는 분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집안 곳곳 방사능으로부터 이상은 없는 건지 꼼꼼하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준치 3배 초과하는 측정값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인테리어 다한 건데. 예. 어느 정도 좀 심한 거예요? 마이크로 시버트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게 시간당 피폭 선량 값입니다.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에 어떤 포인트가 높게 나오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제 피폭 위험을 판단하죠. 그렇겠네요. 화장실. 지금 이쪽도 보면은 기준치 3배 이상 추가된 지금 측정값이 0. 나오고 있습니다. 1.04죠. 예. 방사능 수치가 높은 거네요. 뭔가 섞이면 안 될 방사능과 핵종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그러니까 공간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신체적으로 이런 자극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예. 방사능 검사를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준치에 굉장히 많이 초과됐다는 게 너무 진짜 당황스럽고 고민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심히 많이 걱정이 되고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다 너무 버려야 되나 가까운 곳에 아니면 있네요. 리모델링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하. 실제 심각한 경우 방사능 기준치의 6배인 2 마이크로 시버트를 넘기도 한다는데요. 방사능을 함유한 검증되지 않은 건축 자재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방사능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없고요. 특히 건설 자재들, 뭐 여러 가지 내장재, 외장재, 뭐 온갖 모든 실내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들이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가 유통되더라도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요. 모르고 유통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실내를 위해 방사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창문을 양방향 여셔갖고 신속하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신기술로서 요즘에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순환기라든가 청정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농도가 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환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수치 정도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0.7 그리고 2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으로 1년 동안 사람이 이제 피폭 이게 맞게 되면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암 발병률이 네.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양한 질병이 이제 발병이 되는데요. 네. 0.3 마이크로 시버트로 꾸준히 피폭이 되면은 뭐 갑상생암, 네. 대장암, 유방암, 골수암, 기타 그런 암들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이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이 방사능에 대한 안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네. 제도적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네. 산에 등산 가더라도 사실은 이 숲이나 나무, 바위 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그냥 치과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면 네. 방사능 검사 이게 많이 해요. 엑스선 보면. 검사할 때 다 CT, 방사능 MRI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무슨 라돈 침대 이래가지고 아, 여기서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맞아요. 가뿐합니다. 뭐 네. 이랬던 게 네. 실은 방사능이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이런 몇 개의 부처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이런 생활 주변에 있는 건설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기준을 좀 설정하자 이런 얘기를 네. 꾸준히 해왔고 일흥의 기준을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딱히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조금 권고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위험성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고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한 1년 내내 꾸준히 맞아야 되는 정도고 네. 이러다 보니까 권고적인데 그게 조금 강화됐으면 어쩔까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재를 쓰더라도 좀 제대로 검증된 자재를 썼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애초에 이제 지을 때부터 그런 자재를 안 쓰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집은 이미 그렇죠. 지어져 있고 맞아요. 방사능이 우리 집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일단 방사능 종류가 다양하대요. 네. 그래서 실내 공기 좀 잘 환기시킬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창문도 좀 열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민간 모드로 해가지고 공기 순환하는 것도 좀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방사능이 없는 그런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뭐 냄새도 없고 뭐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게 못 아니기 느끼니까. 때문에 애초에 좀 집을 지을 때부터 이런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을 좀 지어주길 바랍니다.